성악살롱 네, 나스타입니다. 담임입니다. 네. 초대석. 우리가 지금 한 100분 모시지 않았나요? 네, 마음속으로. 아, 마음속으로. 네. 수도 없이 오셨죠. 네. 도민고 선생님 그렇죠. 오셨잖아요. 도민고 제가 그쵸, 얼굴로 네. 딱 나오셨어. 네 나왔는데 부산에만 왔다가 가셨고 그 사이. 네. 그렇지. 네네. 우리 초청 분명히 했었어요. 그러게요. 너무 네. 바쁘죠. 어쨌든 그래서 첫 게스트 모셔서 방송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게스트 분은 어떤 분을 모실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100년 중에 뭐 누구 할까? 그렇죠. 그래서 모신 분이 바로 안민수 성악가님 성악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왠지 우리가 생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방송도 발성으로 성악가님 모셨습니다. 난 못하겠다. 아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네. 이렇게 방송 같이 해주시고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악가 안민수입니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안민수 선생님 성악가 저도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노래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강사로 출강 중인 안민수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은대면은 그렇지. 그뭐 엄청 좋은데 아까? 그렇죠. 오. 우리 그 보통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외국 유럽이나 이런 쪽에 유학을 나갈 때 그렇죠. 크게 독일 언어권, 그렇지. 그 다음에 뜻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언어권 두 군데 하고 두 군데를 다 믹스해서 갈 수 있는 미국 이렇게 이제 성악 쪽은 특히 음악 쪽은 이렇게 한 세 군데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독일 언어권이 그 가곡이나 아니면 독일 오페라 이런 쪽에 독일보다도 오스트리아가 더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겁니까? 워낙 실력이 출중하시니까. 그렇겠죠. 네. 저희는 이렇게 그 어떤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난 너무 얕다. 뇌피셜에 근거한 어떤 그런 내용들로 막 지르는 방송이기 예를 들어서 때문에. 조기 축구 3시는 했는데도 아직도 골을 잘 못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이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지를 때 네. 틀린 게 있으면 정확하게 찝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제 뇌피셜로 이제 유학을 가면은 어떤 그런 이탈리아어권의 나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독일어권의 나라 아니면 미국 이렇게 크게 세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그 유럽어권의 나라 그 중에서도 특히 오스트리아 쪽으로 어떤 유학 이렇게 음악의 어떤 생활 방향 이렇게 잡으신 어떤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특별히 독일 곡들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지만 사실 뭐 크게 제가 막 무조건 저는 독일어권의 그런 나라로 가서 내가 무조건 유학해서 이렇게 뭐 나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던 적은 없고요. 사실 뭐 전부 다 우연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유학을 나가게 된 그런 경로도 제 은사님이신 한국의 박홍우 선생님, 박홍우 선생님께 이렇게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수학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하신 곳이 오스트리아 국립음대이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저희한테 이제 그곳에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너희가 그쪽에 가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런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별 뭐 고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비엔나로 갔던 것 같아요. 당연히 비엔나로 가야지. 계획 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스트리아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시게 된 계기를 여쭤봤는데 초대 궁금한 손님. 게 네. 이제 우리는 어떤 좋아는 했지만 전공의 길로는 가지는 않아서 이 전공을 하시고 예술가의 길을 걷고 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길을 선택하고 시작을 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라든지 어떤 그런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네. 어떠한 그 동기가 그런 게 있을지.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잘 부르는 걸 보고 나도 따라하고 싶다든지 어릴 때부터 난 너무 잘해가지고 성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네. 근데 안타깝게도 뭐 너무 잘해서 막 뛰어나서 주변에서 너는 무조건 성악을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노래를 어렸을 적부터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클래식을 좋아한 게 아니라 네. 저는 가요, 한국 가요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네. 그래서 뭐 8살 때부터는 거의 뭐 틈만 나면은 그냥 입에 가요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뭐 전축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렇죠. 저희 네, 저도 나름 이제 조금 조금 찼으니까 나이가. 그렇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전축이라고 했었으니까 집에 전축이 큰 게 엄청 큰 게 있었는데 네. 오디오를 엄청 이제 저희 부모님 제가 외동아들이고 저희 부모님 맞벌이셨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노래를 틀어놓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하나의 제 습관이자 취미이자 뭐 특기이자 네. 그리고 노래가 친구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노래 있습니까? 그때 생각나는 노래요. 네. 지금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김민종의 착한 사랑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세요? 김민정 이러니까 김민종. 그래요. 네. 그래요. 그거죠. 그거. 메스나? 네. 네. 그런 노래들을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원래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렇게 꿈을 가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세뇌 아닌 세뇌를 많이 하셨던 게 너는 무조건 판검사가 되어라. 판검사가 되어라. 이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공부도 나름 조금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나중에 판검사가 되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노래를 업으로 삼는다면 이런 가수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한 번씩은 해봤죠. 네. 그렇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에서 성교 중창단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동아리 활동, 서클 활동을 이제 제가 성교 중창단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서 에바다라는 청구고등학교, 제가 대구 청구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 청구고등학교에 그 박주영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를 배출해낸 축구로 명문인 고등학교인데 어쨌든 축구랑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청구고등학교에 청구 에바다라는 중창단을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됐어요. 저희 중창단이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아카펠라 중창단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하여튼 뭐 그 80년대, 90년대 이런 때 그 고등학교에 중창단이 있다. 되게 이제 미션 스쿨일 확률이 크고 그리고 미션 스쿨에서 중창단을 만들면 성가나 클래식 위주의 어떤 그런 정통 중창, 합창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얘기는 못하지만 다 대충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성교 중창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 블렌딩하고 이렇게 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그리고 이런 클래식 음악들의 깊이나 이런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가요나 일반 실용 음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이제 더 깊은 뭔가 감동을 그 음악에서 느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가 혹시 뭔가 내가 평생을 업으로 삼는다면 내가 평생 행복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생각. 아 생각. 네. 근데 이제 고1 말쯤 되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공부가 조금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왜 공부를 하고 있을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학생은 그리고 또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순이었으니까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게 당연한 행복의 뭔가 꼬린 지점 같이 이미 그렇게 세뇌가 돼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 중창단을 만남으로써 이거를 내가 해본다면 어떨까를 처음으로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왜 하고 있지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1 말쯤, 고2 초쯤 처음으로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께 성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안 맞았어요. 그때 아버지 표정이 되게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거의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느 정도의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 입장으로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그렇지. 쇼크. 왜냐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얘가 갑자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잘하고 있다가 조용히 들어오더니 저 공부 안 하겠습니다. 노래하려고. 뭐 이런 사실 그렇지. 느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는 누구나 가지는 생각. 노래는 공부가 아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공부고 노래, 음악은 공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 이제 와서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까지는 아니고 저희 아버님 성향으로는 원래는 이제 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거면 해라 이렇게 해주시는 편이시긴 한데 그때 당시에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하셨어요. 처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크게 막 욕심부리면서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했던 적도 없었던 아이였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설령할지언정 아버님이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워낙 뭐 잔소리가 많으셨고 또 뭐 그냥 사사건건 이렇게 조금 저한테 잔소리가 많으셨고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으로 잔소리를 많이 하셨던 그런 타입이셔가지고 뭘 이런 걸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이셨고 아버님은 근데 좀 생각해 보시더니 안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그때 집안 형편이 굉장히 가세가 많이 기울었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이제 뭔가 하시던 일이 잘 안 풀리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뭔가 좀 뭐 도망도 다녔었고 이러던 상황에 제가 하필이면 그때 이제 뭔가 이런 인생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운명은 항상 그렇게 그래요.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모든 어떤 부모님 비슷할 것 같아요. 대학을 입학함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이 결정되는 정보, 아까 뭐 법대를 간다든지 의대를 간다면 마음이 편하네 진짜 뭔가. 그런데 음악을 도대체 인대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잘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섰겠죠. 네. 막막하죠. 일단 저는 이제 놀랬던 게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겠다. 네. 미국 예고 나간 애들도 되게 많았을 때. 네. 그래가지고 그거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으셨겠죠. 뭐 저희 집안에 다 통틀어서 음악 하신 분이 없으셨고 외가친가 다 통틀어서 그리고 뭐 전혀 예능 쪽으로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는데 뭐 얘가 갑자기 막 집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이거를 하겠다고 우리가 뭐 받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인가 뭐 이렇게 조금 많이 당황하셨겠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단식 투쟁을 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그리고 막 뭐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냥 그 안에서 처박히고 막 좀 투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적이 없던 아이인데 항상 말 잘 듣고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처음으로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님이 많이 갑자기 조금 마음이 그러셨나 봐요. 그러더니만은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힘들면은 뭐 해라 이런 말씀을 어느 정도 던지시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용기를 잊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레슨 받은 저희 에바다의 이제 그 에바다 중창단에 제가 23기였고 5기 선배님께서 항상 이렇게 저희 오셔가지고 주말마다 무료로 이렇게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그 성악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드려서 저희 부모님께서 다 허락을 하셨고 제가 이제 언제부터 레슨이 가능하니까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그냥 거짓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서 아 그러면 언제부터 와라라고 하셨고 그 날이 됐을 때 그때가 5월이었어요. 5월에 이제 그 날이 됐을 때 아침에 이제 같이 식사를 부모님과 하니까 오늘 뭐 제가 레슨비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고 이제 갑자기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 저 오늘부터 레슨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막 상 거의 뭐 이렇게 허락은 했지만 아니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합의가 있었는데 아 그렇죠. 왜 내 빼놓고 다 결정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께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막 그냥 그냥 일부 무언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하게 해줘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제 어머님은 당신 지금 돈이 어딨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애가 이미 뭐 약속도 잡았다고 저렇게 저 정도로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냐 싶으니까 그냥 이제 그때 마음을 좀 돌리시고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 앞에서 아버님이 저한테 딱 이 말을 하셨어요. 너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너가 내년에 고3이 되었을 때 전국에서 너 나이 또래 중에 네가 무조건 1등할 자신이 있냐라고 딱 질문 던지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무슨 여태까지 예능 하는 그쪽에 바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이 감이 전혀 없는데 그 전국이라는 것도 제가 대구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무슨 전국을 어떻게 제가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10초 정도 해보다가 대구에서 남자 중에 1등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렸어요. 대구에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딱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성악 제일 잘하는 거 같은데. 네, 맞아요. 대구 분들이 성악 잘하시는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아 그러면 해라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도 이제 뭐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제가 뭐 그냥 거의 뭐 제 스스로를 옥죄면서 그때부터는 뭐 거의 처박혀서 그냥 연습만 했어요. 진짜 거의 목이 쉬어라 연습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때 그 마음가짐이나 습관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막 목이 쉬어라 연습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딱 1년 정도 됐었을 때 이제 대구에서 열렸던 그런 이제 뭐 그런 콩쿠르, 학생 콩쿠르에 나갔는데 남자 중에서 1등을 했었어요. 이거는 뭐 무모하게 도전했지만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확인해. 아니 콩쿨 나가서 예선 틀락 저기 들어가기도 힘든데 1등 1년 만에 1년 만에? 아마추어 콩쿨 2번 나가서 예선 갑자기 본인한테 깍두기를 내고 있어요. 지금 울컥했어 나 지금. 아니 되게 노래 잘하거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시험만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관운 없는 사람. 저는 뭐 준비 안 하고 갔는데 수련자가 내 혼자밖에. 그래서 내가 대상 받은 거지. 내가 혼자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 능력 있다. 예. 준비했구나. 네. 노력을 믿는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도 훨씬 뭔가 좀 믿어주시는 게 저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구 스타일 자체가 대구 분들 스타일 자체가 뭐 아유 우리 아들이 너무 잘했네 이런 거는 아니시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나중에 말씀하신 걸로는 누구나 다 하나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 애가 1년 했는데 갑자기 어디 나가서 뭐 남자 그렇죠. 남자 일반적이진 1등을 않아.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뭐 누구나 하나보다 이러면서 뭐 조금 그렇게 생각하셨다고는 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재능이 있나 보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믿음의 싹이 조금 피죠. 네,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죠. 아, 내가 왜 그 처음 시작한 계기를 자꾸 물어보냐면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연령대가 이제 우리 30대 후반,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주 고객층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고객층.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뭐 이런 거야. 네. 이분들은 지금의 어떤 학생들처럼 그 음악을 전공하는 어떤 그런 정규 코스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처럼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이렇게 그분이 오셔가지고 노래해야겠다. 집에서 투쟁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시작한 게 막 고2, 고3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 막 예고 예중 나오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지금 중진이 돼서 그런 후진들을 정규 코스에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서적인 어떤 세대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대에 따른 정서적인 차이가 분명히 예술가들이 있을 거라요. 예, 그래서 그 시대에 따른 또 아마추어들의 또 차이도 있어요. 이 우리 후대들의 아마추어들은 우리 같은 그런 막 어릴 때 막 이렇게 노래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공부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마추어들이 아니고 정말 자기들이 찾아서 들어가는 아마추어들이 확률도 크고. 아니 그러니까 뭐 흔히 그 야구 선수 있잖아요. 공 잘 던지고 타자 잘하는. 요즘에는 이게 뭐 아주 저면에 확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도 공부, 노래도 노래 막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이 이 강간 딱 나와요. 딱 보면 쟤는 전공이 저건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까지 잘할까? 그렇게 만약에 두 분도 좀 그러신 케이스시죠? 저요? 맞아요. 저는 뭐 영상 초기에 찍었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저 변진섭 노래 새처럼 컷!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잘해봐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고2 때 고2도 뭐 초반부터가 아니라 거의 중반 정도 돼가지고 시작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5월 중순인가 말인가. 그렇게 시작해서 고3 때 어쨌든 눈에 보이는 성과를 하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전공을 해서 대학을 가시고 어때 이제 대구를 벗어나서 노래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았나요? 진짜? 좀 저변이 넓어지고 이렇게 그 하겠다는 사람들을 어떤 그 전공자의 반열에 올라서 이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 그렇죠 이제 입학해서 대학은 제가 계명대학교를 수시로 입학을 하고 1년을 다니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군대를 다녀오던 와중에 이제 제가 있었던 부대가 성남 쪽에 있던 부대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외박을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대였었는데 이런 시간들을 내가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걸 아깝게 그냥 놀고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을 수소문하다가 이제 서울에 좋은 선생님이 혹시 없겠냐. 왜냐면 거기에서 제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레슨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러다가 박홍훈 선생님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박홍훈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면서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예 뭐 휴학을 하고 박홍훈 선생님한테 계속 이제 제대하고서도 계속 그 서울에 와서 제가 서울에서 처음에는 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연세대 서문 쪽이었나? 그쪽에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알바를 계속 뛰면서 그러면서 그 돈으로 제가 계속 레슨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슨 받으면서 사실은 근데 뭐 서울에 있는 그래가지고 뭐 많은 분들을 제가 뭐 제 나이 또래 많은 그런 성악하는 분들을 만났던 건 아니지만 왜냐면 제가 그냥 그렇게 사레스만 받았던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박홍훈 선생님 제자분들 중에 그 당시에 굉장히 노래 잘하시는 형님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형님들을 청강을 제가 하게 되면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지금 유명하신 분들 지금 그때 제가 직접 청강을 했던 건 아니지만 박홍 선생님 제자분 중에 이제 이용광 선생님, 이용광 형님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되게 아이돌 같은 분들
아이돌. 그때 당시에 성악 어떻게 보면 성악 아이돌 조금 1세대일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런 분도 이제 박동 선생님 제자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막 반열에 오른 예를 들면 뭐 이제 막 대학교 1학년 아니면 뭐 대학원 가는데 나의 아이돌은 고성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업에서 그렇죠. 바로 위 이렇게 눈에 보이면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데 거기서 이미 뭔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막 이렇게 셔츠 풀고 나오셔서 막 하시는데 이게 막 그래 그랬구나. 막 그랬어. 오히려 내한테 좀 가까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목표가 되고 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죠. 진짜 재밌네. 그렇게 또 연결고리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그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제대 후에 사레슨이라고는 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그 길로 정말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게 입시가 아닌 정말 예술가의 어떤 그런 수련의 길을 딱 들어서다가 이제 결국은 박훈 선생님을 만나서 매니저님을 만나셨군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이번에 제가 뭐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일이 지금 일정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뭘 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런 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멀티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좀 매니저 역할까지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있는 저희 아내를 박홍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 접점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저기 그래서 매니저님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그렇죠. 어쨌든 계신데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제 수련의 과정을 거치다가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매니저님을 연극을 한 게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시면서 그 결혼식에 갔었잖아요. 거기 갔습니까? 갔습니다. 뭐 이게 노래 해주셨잖아요. 노래 해주셨어요? 내가 노래는 안 했고 그때 난 노래 안 했어. 난 노래 안 했고 그러니까 합창단이 한국남성 합창단에서 그때 이제 축가해줬고 그리고 이제 저 매니저님이랑 제가 사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갔는데 신랑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매니저님보다 더 대추머리를 그때 당시에 장발이었죠. 그리고 매니저님은 또 이렇게 신랑이 자기가 축가 부르는데 갑자기 신부가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옆에서 피아노 가지고 신랑 축가 부르는데 반주하시더라고요. 난 그런 거 되게 좋아. 너무